뭐 업종 한번 슬슬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가 조금 더 하락을 많이 했죠. 소형주는 더 많이 하락하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할 때 좀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음식료업은 사실은 추가 하락 신호가 나고는 있는데 제가 음식료업은 쏠봉 주식TV에는 제가 정리주식 하시는 분들 계속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모아가는 거죠. 뭐 화학주도 일부 저평가된 화학주 모아가면 됩니다. 모아가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때가 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못 오를지 몰라도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이라도 하겠죠, 그죠? 개별 종목으로 저평가 애들은 글쎄요, 원유가 더 오른다고 해도 옛날에 너 그 기업이 좀 잠시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 기업 본질 가치가 변하는 거 아니라 가지고요. 2008년도에 뭐 140불인가 그때도 살아남았던 기업들인데 섬유의복은 조정은 왔는데 여전히 강세죠. 섬유의복. 종이목재도 많이 고평가는 아니라서 이것도 이제 쌍바닥 잡긴 했는데 추가로 다시 하락할지 쌍바닥 지키게 되면은 좀 반등하는 패턴으로 가겠죠. 그리고 화학도 지금 LG화학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중소화학회사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살짝 오른 애들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 겁나 좋아졌고 작년에 원유가 폭락한 여파로 올해 실적은 겁나게 좋아져서 많이 올랐다가 LG화학도 배터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화학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딴 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고평가 국면이고 그 외에 중소화학주들은 너무 저평가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중소화학주 저평가 애들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는 때 단기로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을 때, 그죠? 이전보다 고개를 들을 때, 그 종목에서 요 구간 정도로 먹는 게 이게 단기, 중기 매매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꺾인 다음에 예전에 저점을 깨는 하방 신호가 나온다해서 여기서 할 때는 분할로 모아가야죠, 그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아가고. 그리고 반등 신호라도 난 다음에 반등 신호 날려면은 뭐 어? 여기라도 좀 이렇게 대충 거서 여기라도 좀 돌파를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봐야겠죠. 지금 의약품 당연히 좀 날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비금속 광물이 조금 알루미늄 비롯해가지고 조금 났어요. 이것도 좀 잘 보도록 하고요. 철강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은 제가 그 종전선언 수혜주라고 해서 계속 이것도 이제 저평가가 많아서 모아가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는 신호가 나는가 계속 봐야 됩니다. 여기로 돌파하고 이 하락을 멈추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로 되면은 미리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면은 하락이 제한되고 어느 순간 이 반등 신호가 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쨌든 조금 신호가 조금이라도 아직은 신호가 낮다고 보기 좀 그런데 바닥이 잡히게 된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종전선언 하지 않나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전기전자 최근에 좀 반등이 상이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죠. 의료 정밀은 역시 좀 의료랑 제약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운수장비용은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유통업 별로 신호가 특히 전기가스업 별로 안 좋죠. 최근 신호를 보는 건설업도 안 좋고요. 이거는 추가 하방 신호죠. 여기 깼으니까 그죠. 물론 모든 건설업이 다 이럴 건 아닌데 이 중에 이제 대장주 시가총액 이게 다 일괄배분은 아니고 건설업 중에서 시가총액 큰 애를 따라갑니다. 예.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운수창고도 또 이건 아마 이게 HMM이 여기 들어가나? HMM은 여러분 고평가입니다. 통신업이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통신업이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통신업 그죠? 조금만 깨면 그리고 주가가 좀 꺾인다고 해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신 부품주가 좀 지난번에 많이 오른 거 말씀드렸죠. 금융업은 당연히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다른 것보다 선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약간 완벽한 반등 신호는 요거 뚫어야 나는데 아직 완벽하게 나지 않았어요. 금융업은. 증권도 저평가가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하락이 이렇게 그냥 아직도 저평가인 게 많죠.
지수가 꺾이면 같이 꺾이는 습성이 있긴 하지만 보험도 떨어지네. 물론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좀 반등을 더 해야 되는데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IT가 엄청나게 오르죠. IT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냥 IT 실적도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 그다음에 건설 여전히 안 좋죠. 건설 안 좋은데 그죠. 코스닥 건설 유통 운송도 조금 상황 따라 조금 낙폭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은 좀 비슷한 것 같고 통신 방송 서비스도 안 좋네요. IT 소프트웨어 이 중에 이제 게임 업체들 연관돼 가지고 그럴 겁니다. IT 하드웨어 IT 쪽으로 하고 음식료라면 떨어지고 있고 섬유류는 좀 그럴만하면 양호한 편이고요. 종이 목재도 양호하네요. 코스닥 출판 복제 이런 모습이고 화학이 코스피보다는 화학이 양호한데 중소화학주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유 하락으로 어떻게 되려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신호가 나면은 딱 고개만 좀 딱 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라도 이평선 위로 조금만 들어주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약 지금 많이 조정받다가 고개 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제약도 저평가 찰 수 있으면 하시고 물론 이제 중단기 매매는 장기로 가는 건 아니니까 좀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마를 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먹고 빠져야지 고평가 애들 잘못 건들면은 반등 잡고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그거 보시면서 저평가 제약주 중에 복제약 제약주 중에 저평가 애들이 있긴 한데 걔네들이 작년에도 좀 많이 한 세네 배 오른 애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지금 다 제자리로 왔는데 그런 애들도 한번 잘 봐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비금속 바닥을 다지는 건지 깨려고 하는 건지 그죠. 금속은 깼고요. 이런 거는 안 좋죠. 금속 기계 장비도 좀 별로고요.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주 쪽으로 의료는 조금 정밀기기, 운송장비 부품, 통신 서비스가 통신 부품주가 조금 신호가 조금씩 나고 있다. 통신이 조금 관심이 가긴 합니다. 방송 서비스는 이러고요, 인터넷도 이러고 디지털 컨텐츠가 겁나 올랐죠. 디지털 컨텐츠 게임 뭡니까 JYP 그런 애들도 막 엄청 올랐고요. 근데 조만간 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버블 성격이라 소프트웨어, 컴퓨터 장비, 통신 장비가 좋잖아요. 그죠? 이거 넘나? 이러면 추가 반등, 이거 넘으면 추가 반등인데 이렇게 하면 좀 넘은 것도 넘고 지지되면은 통신 장비 좀 관심이 갑니다. 정보기기, 반도체, IT 부품이 잘 나가네요. 우리 IT 부품 중에서 시총 큰 애들이 좀 날라가는데 반도체 부품 중에 좀 많이 올라서 52주 신고가지 대충 보겠습니다. 뭐 다는 못 보고요.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다 IT 부품주 반도체 관련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뭐 이넥스, GST 이런 애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터넷 관련한 애들이랑 게임 관련 애들이 치고 올랐으니까 다 52주 신고가가 나왔을 거고요. 52주 중에 지금 가격대가 제일 높다는 의미죠. 메커스도 반도체고 ISC 다 반도체 관련 애들이고요. 이거 다 반도체. 금속 중에는 유일하게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골프존 같은 거는 이뭐 비대면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모르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이 정도가 52주 신고가가 많진 않죠. 지금 지수 조정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애들 주로 이후의 상황이 IT 부품주처럼 잘 나가던 애가 또 잘 나갈 건지 아니면은 화학이나 음식료처럼 낙폭이 너무 큰 애들이 이후에 많이 반등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업종으로 일단 통신 쪽에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통신 부품하고 제약도 관심이 가고 여기에 뭐 진단키트 등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작년만큼 크게 올인하시지는 마시고요. 금융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좋은데 지수는 꺾이면 또 그 영향 받고 약간 조금 처지게 되는 거. 이건 이 낙폭과대들인데 낙폭과대가 더 오를지 살짝씩 고개를 들고 신뢰가 나는 애들이 더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로 하면 막 포장지 그런 애들 좀 많이 올랐던데
그냥 금요일 하루만으로 본다면 역시나 헬스케어 그리고 비대면 어떻게 이것도 메타버스도 이제 비대면이니까요. 이런 애들 태양광 또 부품이 올랐네요. 이쪽이 좀 버블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게임 그리고 IT 소재 라면 잠깐 라면에 드디어 농심이랑 삼양 음, 어떻게 농심 코로나 또 되면은 근데 뭐 예전처럼 그러겠습니까? 작년처럼 그럴 것 같긴 한데 삼양은 조금 일봉으로 보면은 살짝 이건 뭐 반등 수준의 고기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반등하려면 여기를 넘어야 되겠죠. 음식료는 다 지금 괜찮은 레벨이 하면 되고 요거 넘나면 보십시오. 요거 넘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농심도 많이 떨어졌는데 농심은 지난번에 그 신호 나오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쌍바닥을 지킬 것이냐 여기를 지키고 나면은 이걸로 올라야죠. 이렇게 받을 것 같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뚜기도 아직 신호 안 났죠. 오뚜기도 여기라도 대략 돌파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하나 좀 신호가 났네요. 라면 5일간으로 봤을 때 휴대폰 카메라에서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130몇 프로 잘못된 것 같고 얘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 빼야죠. 이런 건 박테리아 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요. 태양광 머티리얼스 계열이 좀 많이 오르죠. 대주전자 소재 이건 아닌데 여튼 그런 애들 오르고 있고 이유가 있겠죠. US 케어 같은 애들 골판지도 좀 올랐고 일주일 기간으로 막 급등한 애들보다 이렇게 조금 살짝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혹시 고개 드는 애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강통신 누르고 그중 기업 가운데 고개 드는 애는 한번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애들 중앙 증자 붙은 애들 여기서 이제 또 찾아야죠. 근데 이게 간혹 일부 종목 때문에 타산 이건 살짝 그냥 났네요. 솔리드도 살짝 났다가 깔아놓는 KMW 네트워크 강통신 통신주가 일부 살짝 떴다가 가라앉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통신주 의외로 부실한 애들이 많고 이게 통신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신주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와이브로를 선두에 나가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이 부품주들이 이게 와이파이 어떻게 막 바뀌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 그 KT나 SK텔레콤에서 부품주들 좀 양아치처럼 해대니까 그런 것도 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통신 쪽에서 뭔가 좀 반도체처럼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많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통신주에서 세력이 해먹은 애들이 꽤 있어요. 유비컵스 홀딩스하고 또 뭐였죠? 전파기지국 등등등 세력이 한번 해먹고 나간 애들도 있고 세력이 좀 가끔 타겟팅하기도 하는 업종이긴 합니다. 반도체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본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제약 바이오랑 IT 부품주나 메타버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삼양 이건 근데 너무 요거 한 종목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라면이 하나 들어있고 상승률도 높진 않고요. 근데 고개 드는 업종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제 풍력 따로 있고 그죠? 태양광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세부 테마 중에서도 오른 애들이 있어요. 세부 테마.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 뭐 요즘에 그거 오르는 것 같던데 저 대덕 이 PCB일걸요. 대덕하고 이스페타시스랑 맞죠. 업종군으로 PCB가 지금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사실 이건 혼자 하긴 힘들고 이거 진짜 한 다섯 명이서 합쳐서 연구하고 그 세부 업종 중에 반도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단기 매매를 여러분 제대로 하시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죠? 반도체가 고개 든 걸 예를 들어 잡았다. 그 중에서 세부에서 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뭐 이거저거 메모리 반도체, 이거저거 부품주도 뭐 테스트 기업 여러 중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PCB 분야, 이거 뭐 꼭 반도체는 아니겠지만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PCB가 떴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장주를 놓고 여기서 대장주가 고개를 드는 거를 본다. 그러면은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덕이가 아니구나. 대덕전자로 봐야 되나? 대덕전자가 여기서 고개를 들었네. 요거. 그리고 여기를 넘었네. 요거를 보고 해서 중단기로 요걸 먹는 거죠. 요게 끝일 수도 있고 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손절은 무조건 이 라인 20에서 안 깨지면 1분 나는 게 둬야죠. 뭐 오를 때마다 좀 이익실을 하더라도 요 추세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 비중도 같이 봐주는 거죠.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 등등. 솔직히 지금 대덕이 PCB입니까? 대덕전자가 PCB입니까? 하여튼 아마 같이 오른 거를 봐서는 PCB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PCB라는 얘기를 듣고 찾은 게 아니고 업종 차트 검색을 하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개 드는 애들을 조건 검색으로 52주 신고가 이게 또 하다 보면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5일 신고가를 찾기도 합니다. 이거 5일 신고가 이러면 더럽게 많아요. 진짜 많아. 5일 신고가 찾으면. 음? 이거 중에서 의미 있게 고개 든 애들을 찾고 일부 메리츠 화재가 고개를 들었다. 보세요. 메리츠 화재 하나만 볼게요. 5일 안에서 든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상향 신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고개 들었잖아요. 그래서 중단기 하시려면 여러분 고개 드는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 고개를 들어야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도 고개를 드니까 갔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단타하셨다고요? 이런 거 아는 나도 단타를 잘 안 하는데. 그리고 고개 든 애들 할 때 대형주에서 먼저 찾고 대형주에서 왕건이 대표 업종 찾으면 여러분 주식 선물 하신다고 하면 주식 선물 중에서 5일 신고가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죠. 5일 신고 포스트코 케미컬 고개 들잖아요. 5일 신고가니까 보령지역 보령지역 잠깐만요. 고개를 들다가 말긴 했는데 일단 제약주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주식 선물에 들어와 있다고. 잠시만요. 보령지역에 왜 들어와 있지? 별로 크게 고평가는 아닌데 2.53 뭐 이거는 저평가는 아닌데 아주 큰 이게 막 온 없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또 저평가는 아니다 그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실적은 또 올해 작년보다 안 좋고 딱히 뭐 끌리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개를 든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손절 잡고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제약주, 이런 복제약 아닙니까? 찾아보면 더 저평가고, 저PBR 중에 급등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시면은 볼 수 있고, 또 고려 아연은, 예, 고개를 살짝 들었고요. 현대 미포조선은 왜 고개를 들었을까? 이건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LG 이노텍이 좋죠.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계속 보고 있었다면은 여기 넘었을 때, 그죠? 무조건 고개를 들 때, 고개 드는 업종이 뭐야? 고개를 든 다음에 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KT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5일상. 이거는 제대로 안 들었어. 그죠? 5일에서는 들었는데 한 10일로 보면 좀 더 들어야 돼요. 고개를. 그죠? 만약에 제 생각 여기를 든다. 요거 넘는다. 잘 보시고 넘으면은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외국인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좀 감안하시고 최근에. 그 외에 컴투스는 근데 너무 올라서 그죠? 시제는 올랐죠. 네. 시제는 분식 회계 기업을 해야 되느냐? 단타 고수들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RFHIC가 얘도 좀 고평가긴 한데 통신 장비라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통신 장비라서 위성 통신에서 통신 장비라서 오르는데 얘도 약간 고평가긴 하죠. 근데 뭐 외국인은 빠지고 있는데 신호는 조금 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드는 애들을 찾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신 부품, 제약, IT는 괜찮긴 한데 그 중에 반도체 중에서 좀 저평가된 부품들이 있어서 혹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반등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보셔도 되고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업종군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저평가 국면이 엄청 빠지고 있는데 근데 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외국인들이 왜
이때 많이 나갔고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왜 이런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향 신호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모아가는 길 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아가더라도 이렇게라도 좀 형성이 돼 있는 애들. 근데 이것도 살짝 깼죠. 이렇게 뒤쳐잡아서 여기 조만간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 동향은 좀 여전히 안 좋죠. 저평가 레벨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저평가 애들은요, 그냥 하락을 당해도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고평가 애들은 얘는 뭐 떨어져면 얼마나 떨어지니까 그럴 때까지 모르겠지, 그죠? 적자전환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그렇게 될 리는 없고. 뭐 유가 때문에 그렇다면 유가도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1년 동안 오르면 1년 동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10년 동안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 오르면 또 화학제품 가격도 또 따라서 오르기도 할 거고, 그죠? KPX 케미칼은 참 좋게 들어왔다가 근데 다 안 빠졌죠. 요런 애들은 다 안 빠지고 여기까지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주는 아까랑은 좀 다르죠. 들어오는가 잘 보시고 외국인 들어오면서 고개 들면서 요거라도 벗어나면은 그 단기로라도 고개 들면 그때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중단기매면 대부분 이런 거죠. 뭐 약폭 가드하려면은 모아가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국도학도 저평가 레벨이긴 한데 외국인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그죠. 근데 더 떨어지고 나면은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수가 2,908을 깰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인버스를 가져가시면서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장재도 좀 오르던데 그럴 수밖에 없죠. 포장재 제약보다는 포장이 저평가가 많긴 하죠. 포장재 대림 포장, 수출 포장, 테림 포장 얼마나 저평가인지 볼까요? 얘네들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포장재들이 PBR 0.9 저평가죠, 그죠? 근데 PR이 안 좋네. 테림 포장은 실적이 안 좋은가 했더니 실적이 안 좋지도 않아요. 올해는 엄청나게 좋죠. 좋을 수밖에 없죠, 포장. 대형 포장도 1.83은 괜찮고 올해 실적 좋아졌고 시총은 이건 조금 빠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지금 보면은 테림은 제자리로 왔고 그죠? 얘는 제자리로 돌아서 약간 그죠? 너무 투박한 종목이긴 하죠.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배달 음식이나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라 보시는 분은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이 목재가 또 어떻게 될 거니. 근데 저는 작년보다는 좀 제약이든 포장, 종이 목재도 작년에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종이 이것 때문에. 근데 작년보다는 소독제도 그렇고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치료제로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코로나를 이렇게 변이가 계속되면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하다 보니 뭐 시간 끝도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하루에 한 매일 3시간, 4시간씩 열심히 공부하듯이 찾고 해야지 단타는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먹고 살 만큼 낫죠. 근데 이렇게 하느니 저평가 종목 찾아서 정시 투자하는 게 낫죠. 그죠? 아니면은 뭐 크게 한번 하고 빠지실 거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각자 성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단타가 아닌 한 달 정도, 한 달 내지는 한 2, 3주 보고 스윙보다 좀 더 길다고 봐야 되나요? 좀 그렇게 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타보다는 훨씬 낫죠. 여러분의 성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